그 봉투 지금 여기서 왜 꺼내? 유언장 원본입니다. 잔액 증명선입니다. 500억. 형우는 알고 있다. 탁! 검은 서류철이 대리석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소리가 조문실 공기를 한번 끊었습니다. 한미자가 서류철을 밀었습니다. 서류가 은영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은영은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도장함 쪽으로 가려다 멈춰섰습니다. 한미자가 첫 장을 펼쳤습니다. 제목이 먼저 눈에 박혔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 도장. 한미자의 목소리는 낮았고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도장함이 서류 옆에 놓였고 인주는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형우는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미자가 은영 손목을 툭 눌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한미자가 덧붙였습니다. 주주들 다 보는 자리에서 거기서 도장 찍고 와. 은영은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바라보며 간신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게 뭔데요? 한미자는 대답 대신 종이 아래쪽을 손톱으로 쿡 찍었습니다. 상속 포기, 재산 및 권리 일체, 그대로예요. 당신 몫은 없다는 뜻. 조문객 한 명이 물을 들이키다 멈췄습니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은영이 서류를 넘기려 하자 한미자가 다시 확 잡아당겼습니다. 끝까지 읽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은영 귀에만 들리게 더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읽으면 당신이 유족인 척하게 되잖아. 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아버님이, 시아버님? 한미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은영 씨는 아직도 그 사람을 아버님이라고 불러요? 조문객들의 시선이 은영에게 꽂혔습니다. 형우는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미자가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번엔 각서가 아니었습니다. 장례 비용 정산표, 굵은 글씨가 가장 위에 있었습니다. 빈소 비용, 수의관 차량, 10대. 한미자가 정산표를 탁탁 두드렸습니다. 이것도요. 은영이 입술을 떼는데 잠깐 걸렸습니다. 장례 비용 제가 다 내라는 거예요? 한미자가 아주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족이면 해야죠. 유족이면 할 수 있잖아요. 은영이 형우를 봤습니다. 형우 씨. 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조금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자가 대신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밤까지 생각해요. 내일 아침 8시. 한미자가 서류를 은영 앞으로 다시 밀었습니다. 각서에 도장 찍고 장례비 정산 끝내요. 은영의 손끝이 하얘졌습니다. 내일 아침 8시. 그 말이 서류보다 먼저 목을 조였습니다. 각서는요? 한미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장례 후 3일째. 대치동 시댁 저택 2층 서재였습니다. 은영은 의자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핸드백을 무릎 위에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각서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서명하지 않은 채로 어머님,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7년 동안 생각 안 하고 뭐 했어? 한미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시아버님 돌아가시기 전 7년. 그동안 뭐 한 거 있어? 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병원 면회 한 번 갔어? 약 챙긴 적 있고? 보호자 서명 한 번이라도 했어? 그건 회사 일은 물어는 봤어? 한미자가 책상을 손가락으로 똑똑 두드렸습니다. 주주총회가 뭔지 알기는 해? 이사회가 뭔지는? 은영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우만 믿고 7년 버티다가
이제 와서 뭘 받으려고 그래. 어머님,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한미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돈 보고 온 거 아니면 뭐야? 사랑? 7년 동안 시댁 행사 한 번 빠지지 않고 온 게 사랑이야? 은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한미자가 일어섰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내일까지 각서 들고 와. 안 그러면 그녀가 돌아봤습니다. 형우, 자리도 위험해질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은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채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각서가 보였고 그 아래 서류철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병원 중환자실, 보호자 동의서. 은영이 그 서류를 손으로 꾹 눌러 가방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글자가 보이지 않게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형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형우 씨, 은영이 불렀습니다. 형우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였습니다. 어머니 말씀 들었어? 그가 물었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네, 그냥 찍어.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은영이 소파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형우 씨, 저는 당신이 뭘 받을 것도 없잖아. 형우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회사 지분? 당신이 경영할 줄 알아? 주총 회의에 나가서 뭐라고 말할 건데. 그건 배울 수 있어요. 7년 동안 안 배운 걸 지금 와서? 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당신은 한 게 없어. 은영의 손이 가방 끈을 세게 쥐었습니다. 형우가 TV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각서 찍어. 그게 당신도 편하고 나도 편해. 그가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은영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방을 열고 각서를 꺼냈습니다. 자발적 의사로. 그 단어가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미자였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어? 은영이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각서. 한미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찍어. 은영은 각서를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님, 하루만 더. 왜? 변호사라도 찾아볼 거야? 한미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밖에 세면 끝이야. 알지? 무슨 말씀을. 각서 찍고 끝내. 조용히. 한미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밖에 소문나면 형우도 못 살아. 당신도 마찬가지고. 은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넌 한 게 없어. 한미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 회사 일도, 시아버님 간병도, 아무것도. 은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권리를 주장해. 한미자가 각서를 낚아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한미자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법무법인 정안으로 와. 사람들 앞에서 찍어. 그녀가 각서를 은영의 가슴에 꽂듯이 밀어 넣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은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11시, 은영의 집 거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구겨진 각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녹음 앱이 떠 있었습니다. 녹음 완료 3분 17초. 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제 켜졌지? 재생 버튼을 누르니 한미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각서 찍고 끝내. 조용히. 밖에 소문나면 형우도 못 살아. 밖에 새면 끝이야. 넌 한 게 없어. 은영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재생시간 3분 17초.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날짜가 자동으로 찍혔습니다. 2024년 11월 26일. 은영은 휴대폰을 꼭 쥔 채 가방 속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서울중앙병원 중환자실, 보호자 동의서, 2024년 11월 22일 날짜에 서은영이라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과 동의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한 장은 그녀를 지우려는 것, 한 장은 그녀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영은 각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자발적 의사로 그 단어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꺼지지 않게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녹취 파일명 한미자 20241116. 장례 후 2주가 흘렀습니다. 은영은 각서를 쓰지 않았고 한미자와 형우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은영은 대응그룹 본사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보안 요원이 출입증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족인데요. 내부 지시로 해당 카드는 정지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9시부터입니다. 은영은 말문이 막힌 채 유리문 너머 로비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형우 씨한테 연락 좀. 죄송합니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은영은 휴대폰을 꺼내 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 3번. 여보세요. 형우 씨, 저 지금 본사 앞인데요. 출입이 안 돼요. 아, 왜 제 카드를 정지시킨 거예요? 어머니가 당분간 출입하지 말라고 하셨어? 왜요? 침묵. 형우 씨,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일단 집에 가 있어. 나중에 얘기하자. 형우 씨, 지금 회의 중이야. 뚝. 은영은 본사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0층 어딘가에 형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하자 법무법인 정안에서 온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보관인 신원 확인 불가, 실물 유언장 확인 불가, 사본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원본이 없다는 말이 이제는 공식이었습니다. 은영은 휴대폰에서 저장된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3분 17초짜리 녹취였습니다. 각서 찍고 끝내 조용히 한미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은영은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녹취로 뭘 할 수 있을까? 강요의 증거일 뿐 유언장과는 관계없었습니다. 저녁 7시 대치동 시대갑 현관문이 열리며 한미자가 나왔습니다. 은영 씨, 여기는 왜 왔어요? 어머님, 제 출입증이. 아, 그거요? 한미자가 웃었습니다. 당분간 회사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저도 가족인데. 가족? 한미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지막 밤에 누가 곁에 있었는지 다 알잖아요. 은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소문나면 곤란해요. 은영 씨도 형우도. 한미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금고 17번. 그거 건드린 사람 있잖아요. 은영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럼 누가 했을까요? 한미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마지막 밤에 병원에 있던 사람은 일주일만 조용히 계세요. 각서 처리하면 다 끝나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은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금고 17번을 한미자가 어떻게 아는지, 은영에게 왜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밤 11시, 은영의 집, 거실 바닥에 각서, 병원 동의서, 이메일, 녹취 파일을 펼쳐놓았습니다. 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7년 동안 조용히 살았지만 마지막 밤에도 아무도 오지 않아
은영 혼자 병실을 지겼습니다. 목이 메어 눈을 뜨자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으로 닦고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사본 기준부터 출입 차단, 금고 17번까지 모든 게 도둑 프레임으로 엮여 있었습니다. 은영은 각서를 가방 속 맨 뒤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앞장에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휴대폰을 켜고 공증 보관 시스템 조회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신분증과 보관증 번호라는 문구가 떴고 그 아래 17번이 박혀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다시 검색하자 테헤란로 한빛은행 본점 대여금고 관리부가 떴습니다. 바로 아래 연락처가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어 번호를 누르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새벽 2시 17분 은영은 알람을 640- 한빛은행 앞으로 맞췄습니다. 메모장에는 740 도착 17번 금고 보관인 확인 이라고 적었습니다. 불을 끄고도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봤습니다. 실물은 누가 숨겼을까? 아침 7시 58분까지 딱 5시간 남았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면 17번 금고의 보관인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보관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빛은행 본점 지하 1층 아침 9시였습니다. 은영은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유족인데요. 유족분이시라도 보관인 본인이 아니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17번 금고 말씀이시죠? 네. 명의인 확인만 가능하십니다. 내용물 조회나 개봉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은영의 손이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명의인이 누구인지만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정보라서요. 제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유언장이 그 안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법원 명령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오셔야 합니다. 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법원 절차면 최소 한 달입니다. 한 달. 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미자는 일주일도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영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돌아서자 아까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 없지만요. 직원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법무법인에 문의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법무법인이요? 유언 집행자가 있으면 그분이 보관인일 확률이 높거든요. 직원이 작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법무법인 정한 마이너스 김태준 변호사. 이분이 문의 오신 적이 있어요. 장례 직후요. 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은영은 메모지를 꽉 쥐었습니다. 은영은 차 안에 앉아 메모지를 펼쳐 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법무법인 정한입니다. 김태준 변호사님 계실까요? 성함과 용건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은영입니다. 유언 집행건으로요. 잠시만요. 대기음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언 집행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고인이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흥그룹 이재훈 회장입니다. 김태준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언제 가면 될까요? 내일 오전 10시 어떠십니까? 네, 가겠습니다.
문자로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영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태준, 장례 직후 은행에 문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관인일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은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 병원 동의서까지. 보호자 서은영. 마지막 밤의 증거. 그녀는 서류들을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저녁. 대치동 시댁이었습니다. 은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우였습니다. 여보세요. 은영 씨, 어디예요? 형우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집이요. 왜요? 각서는요? 아직. 어머니가 내일까지래요. 내일. 은영은 침묵했습니다. 은영 씨, 제발. 이거 끝내요. 형우 씨는요? 제가 뭐요? 형우 씨는 저한테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우 씨, 나중에 얘기해요. 또 끊겼습니다. 통화 시간 38초. 은영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마이너스 법무법인 정한. 각서 마감도 내일이었습니다. 가방 속 서류를 확인했고 각서는 끝까지 서명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알람을 오전 9시 마이너스 서초동으로 맞추고 불을 껐습니다.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김태준이 한미자 편이라면 은영은 가방 속 병원 동의서를 만졌습니다. 마지막 밤, 그날의 진실만이 은영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은영 씨? 한미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법무법인 정한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영은 얼어붙었습니다. 한미자가 들어오자 김태준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여사님, 지금은. 은영 씨, 여기는 왜 왔어요? 한미자가 물었습니다. 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0분 전 은영은 이 상담실에 오전 10시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김태준이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유언장 원본을 찾고 있습니다. 김태준이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안에서 유언장 작성을 도와드린 적은 있습니다. 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원본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서요. 은영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지금 사본만으로 상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김태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잘못된 절차입니다. 은영은 가방에서 병원 동의서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미자가 들어왔습니다. 한미자의 시선이 은영 손에 들린 서류 제목에 꽂혔습니다. 김태준이 숨을 삼키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여사님, 그건 병원 동의서입니다. 한미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미자가 손을 뻗는 순간 은영이 종이를 반으로 접어 가방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읽어보셨죠? 은영이 낮게 말했습니다. 2024년 11월 22일 중환자실 보호자 서은영. 한미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도장 찍은 적 없다고. 한미자가 소리쳤습니다. 은영은 시선만 올렸습니다. 그럼 더 이상 제가 가족이 아니라서 못한다는 말도 못하시겠네요. 한미자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흘 뒤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형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주총 시작? 12층. 은영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끌어안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곧장 대응그룹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17번 금고는 유언 집행 절차로 열렸습니다.
은영은 서류 봉투 하나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회의실 소음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잠깐만요. 은영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로질렀습니다. 뒤쪽 문이 열리자 은영이 들어섰습니다. 단상 아래 카메라와 마이크가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은영 씨, 들어오세요. 유족석으로 한미자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영은 대답 대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앞면 한빛은행 17번 금고. 은영이 단상 위에 봉투를 내려놨습니다. 탁! 회의실 웅성거림이 뚝 끊겼습니다. 한미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봉투 지금 여기서 왜 꺼내요? 은영이 한미자 손보다 먼저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언장 원본이요. 한미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원본은 없다고 했잖아요. 은영이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한빛은행 17번 금고에 있었어요. 한미자가 봉투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은영이 한 발 비켜 피했습니다. 서류가 봉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얀 종이 위로 굵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한미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은영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유언장입니다. 2024년 11월 20일 회장님 친필입니다. 회의실이 숨을 삼켰습니다. 은영이 읽었습니다. 대응그룹 지분을 정리한 대금 500억 원 전액을 며느리 서은영에게 상속한다. 거짓말. 한미자가 소리쳤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500억을 며느리에게? 그럼 한미자 여사는? 은영이 마이크를 한번 쥐었습니다. 기록 남기세요. 각서로 사람을 내쫓던 분. 이제 본인 서명 차례입니다. 은영은 한미자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은영이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잔액 증명서입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500억. 회의실이 숨을 멈췄습니다. 한미자가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은영이 웃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면 더 좋죠. 지금 여기서 다 같이 확인하면 되니까. 은영이 사회자 쪽을 봤습니다. 의사록에 적어주세요. 한미자 여사가 유언장과 잔액 증명서를 날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카메라가 한미자를 잡았습니다. 한미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은영이 봉투에서 종이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사과문입니다.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은영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읽으세요. 크게. 제가 며느리에게 각서를 강요했습니다부터. 한미자가 입을 열지 못하자 은영이 종이를 단상 위에 탁 내려놨습니다. 못 읽으면 서명이라도 하세요. 오늘 이 자리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한미자는 결국 펜을 잡았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은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 이름으로 부르세요. 유족이 아니라 상속인으로. 은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은영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을 고르는 사이 가방 속 편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천천히 꺼내 펼쳤습니다. 주총에서 읽지 않았던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안하다, 은영아. 내가 알게 될 진실이 너무 무거워서. 은영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우였습니다. 은영이 편지를 접고 돌아봤습니다. 형우 씨. 왜 그랬어요? 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저렇게 만들어야 했어요? 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우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유언을 남기셨을까요? 친필이에요. 확인하셨죠? 하지만 형우의 입술이 떨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은영이 물었습니다.
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아서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영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형우의 어깨가 떨렸고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은영은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내가 알게 될 진실이 너무 무거워서 그때 편지 뒷면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형우는 알고 있다. 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형우는 알고 있다? 무엇을? 형우 씨. 은영이 불렀습니다. 형우가 멈춰섰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은영이 편지를 들어보였습니다. 형우는 알고 있다. 형우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천천히 돌아서더니 대답 없이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은영이 따라갔습니다. 형우가 창가에 섰습니다. 저도 편지 받았어요. 형우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한테 돌아가신 날 은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형우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11월 22일 병원에서 간호사가 전해줬죠. 봉투 안에서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쓰셨어요. 형우가 편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은영 씨가 싸울 거라고. 제가 끼어들지 말라고. 왜요? 은영이 물었습니다. 은영 씨가 혼자 싸워야 진짜 가족이 된다고 하셨어요. 형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시험처럼 보셨던 것 같아요. 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형우 씨는 알고 계셨어요? 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길 거라는 걸? 아니요. 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도 확신하지 못하셨어요. 은영 씨가 끝까지 싸울지. 그런데 왜? 처음엔 저도 반대했어요. 형우가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 7년이잖아요. 어머니는 30년이신데. 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은영 씨는 매일 왔죠. 형우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병원에 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다 보셨어요. 형우가 편지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편지에 쓰신 거죠. 은영 씨가 돈 때문에 온 게 아니라고. 그리고요. 형우가 숨을 삼켰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요. 돈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남긴다. 은영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어머니는요?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형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고 번호요. 17번. 그럼 왜 그렇게? 어머니는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형우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이 7년한테 진다는 게. 저는. 은영이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시아버님께서 억울하실 것 같아서요. 알아요. 형우가 은영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은영 씨를 선택하신 거예요. 형우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우 씨도 힘드셨을 거예요. 형우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가봐야겠어요. 형우가 회의실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30년을 무시할 순 없으니까요. 형우가 돌아서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영은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시아버님의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라.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은영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주주들이 하나둘씩 나와 은영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미자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형우가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한미자가 은영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미안해요. 한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한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500억? 한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쓸 거예요? 은영은 가슴에 안은 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원하신 일을 할 거예요. 무슨 일인데요? 한미자가 물었습니다. 은영이 입을 열려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라. 아이들이요. 은영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로운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한미자가 은영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한미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형우가 어머니를 이끌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은영은 복도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태준 변호사였습니다. 은영 씨, 내일 오전 10시에 은행 가셔야 해요. 김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00억 이체 절차를 시작하려면요. 네, 알겠습니다. 은영이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은영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서울 아동복지시설. 화면에 목록들이 쭉 떠올랐습니다. 은영은 천천히 화면을 내리며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보육원, 그룹홈, 쉼터. 은영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편지를 다시 한번 꺼내 펼쳤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라. 은영은 화면과 편지를 번갈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500억. 아이들.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영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은행에 가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은영은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한빛은행 VIP 상담실이었습니다. 김태준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한번 훑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 집행 절차 시작하겠습니다. 모니터에 숫자가 뜨는 순간 은영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500억. 그 숫자가 천천히 움직이며 계좌번호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이체 완료되었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건넸습니다. 은영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란에 500억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은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7년 동안 병원에 오가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은영 씨, 김태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라. 시아버님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은영은 편지를 접어넣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은행을 나오자마자 은영은 택시에 올랐습니다. 은평구 해오름 보육원으로 가주세요. 차가 멈췄을 때 낡은 2층 건물과 작은 문패가 보였습니다. 해오름 보육원. 은영은 택시에서 내리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김태준 원장님께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50대 원장이 급히 나왔습니다. 은영님이세요? 네. 김태준 변호사님 소개로 왔어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은영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 안쪽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원장이 좁은 거실을 한번 훑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15명인데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은 들었습니다. 오늘은 약정서부터 쓰시죠. 우선 10억, 그리고 매달 지원, 일정 잡겠습니다. 원장의 입이 떨렸습니다. 아이 하나가 은영을 멀찍이 보다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진짜 도와주러 온 거예요? 응, 약속했어. 또 올게. 은영이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휴대폰이 한번 울렸습니다. 발신자 한미자. 은영은 화면을 한참 보다가 연락처 목록을 열었습니다. 한미자. 그 이름 위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삭제. 은영은 휴대폰을 넣고 아이들이 있는 건물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제 제 이름으로 살게요. 그리고 은영은 한미자 연락처를 끝까지 보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여기는 사연 나누는 평상.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 나누는 평상에서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